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100달러 마이너스 1%, 이더리움 1800달러, 리플하고 마이너스 2%, 에이다도지 마이너스 4%, 솔라나는 마이너스 5%고요. 나스닥 이번 주 첫 장이 열렸는데 예상대로 마이너스. 6월 28일 마이크론 반도체원이 29일 나이키 실적 발표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키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면 7월 빅테크 실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프리시전이 이번 주 다음 주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 일부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하락 크지 않는 반면에 에이다, 도지, 솔라나 메인 코인들하고 중소형 코인들은 하락폭이 커지고요. 블랙락 ETF는 큰 호재이지만 개인들 알트코인 투심은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는 거죠. 글로벌에서 알트코인 거래량 비중이 가장 큰 거래소인 한국 업비트 보며 나홀로 거래량 마이너스 15% 감소로 알트코인 거래가 주춤한 형국입니다. 바이낸스 OK,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등 메인 거래소들은 선물 거래소 바탕으로 거래량은 좋지만 알트코인 현물 거래 비중 90% 이상이 업비트는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진 않고 있고요. 한국에서 거래량 랭킹 상위권인 리플 가격만 봐도 마이너스 2% 하락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하락했고 이더리움하고 비슷한 하락 수준입니다. 차트만 봐도 상승 추세선 간신히 지켜주는 모습이지만 하락 추세선 뚫히고 나면 추가 하락은 여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마이크론, 나이키 어느 한 기업이라도 어닝 미스로 다음 분기 전망 안 좋을 것이다 예상이 되면 비트코인은 가격 지켜주겠지만 리플은 매물대가 매우 얇은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증시 첫 장이 열렸습니다. 주말 동안 러시아 쿠데타 소식에 국제유가 변동이 컸는데 다시 70달러 아래로 내려갔고요. 7월 실적 시즌 얼마 남지 않아서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열리자마자 올해 상승 가장 컸던 빅테크들 위주로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9% 하락, 애플도 하락, 엔비디아, 구글, 메타 마이너스 3%, 테슬라도 마이너스 6%로 5월, 6월 연중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파르장 지속적으로 금리 더 올린다고 발언을 하니까 반도체 성장주들도 주춤한 거죠. 거기에 2분기 예상되는 미국 기업들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PER가 높은 수준으로 이후 시장 변동성의 조정 가능성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테슬라 차트를 보면 270달러 고점 찍고 마이너스 6% 하락으로 조정 오는 상태입니다. 6월 일론 머스크 중국 가고 인도, 프랑스, 유럽까지 돌아다니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여기 작년 1월 고점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아래로 이번에 다시 내려갈지 여부가 관건일 듯 하고요.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 비중 높고 글로벌 고금리에 고가 전기차 판매량 올해 안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주봉상 25일선 초록색 라인 터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25bp라도 인하를 하면 전기차 고급차 시장은 살아남겠지만 최근 파르장 말대로 50bp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전기차 시장 추가적인 침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신 내년 금리 인하는 확실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도 조정 나오면 모아가기 좋을 주식이다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처럼 개인 비중 큰 주식의 특징이 여기 초록색 다시 터치하는 순간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요. 피보나치 2369 구간까지 1월에 하락이 났는데 애플같이 현금 많고 워렌 버핏 뒤에서 버티는 기업은 작년 10월 저점 났을 때도 피보나치 618 구간 겨우 돌파하고 0.5 구간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테슬라 236 구간까지 하락 온 거에 비해서 애플은 상당히 잘 버티고 있죠. 애플의 236 구간은 82달러이고요. 7월 애플 2분기 어닝에서 3분기 연속 어닝 미스 할지가 관건인데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100%는 아니고요. 애플 주가가 떨어지면 워렌 버핏이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하락장에서도 워렌 버핏 애플 주식 140달러에 대량 매수했고 올해도 150달러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애플 같은 우량주는 일봉상 200일선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하고 나머지 자금으로는 알트코인 단타 치면서 기다리다 7월 애플 실적 미스하면 대량으로 다 막아야 되는 주식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2배 레버리지 ETF BITX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데 2배 더 큰 레버리지 상품을 SEC가 승인을 해주었고요. 2021년 10월 선물 ETF 상장된 지 20개월 지난 다음 드디어 2배 레버리지 승인을 해준 건데 SEC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
관점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 초 거래소 소송 나오고 알트코인 증권 분류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 보호하는 조치이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정성 높다는 판단에 기존의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서 승인을 해준 거죠. 이런 선물 ETF는 개인들보다도 큰 변동성 좋아하는 헤지펀드 위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 선물 투자하는데 레버리지 2배 정도는 부족하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상장되면 호재로 작용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2배 레버리지는 상장되고 주가가 마이너스 80% 대폭락으로 장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주차 기간 크립토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차트만 봐도 지난주 블랙락 ETF 호재로 26,000달러에서 32,000달러 폭등할 때 기관들이 비트코인 쓸어 담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달 내내 기관들 매도하다가 블랙락 ETF 호재 한 방에 몇 주간 매도했던 코인들을 재매수했습니다. 어떤 코인 다시 매수했는지가 중요한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약간 매수했지만 라이트코인 마이너스, 비트코인 숏포지션도 마이너스고요. 비트코인 큰 상승 이후 빠르게 추가적인 반등 안 나온다고 해도 최소 횡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숏포지션 비중은 확실히 줄어주는 거죠. 솔라나하고 리플도 약간 매수, 아더 중소형 자코인들은 0.1로 매수량은 작았습니다. 6월 3주차 비트코인 24,800달러에서 26,400달러 반등 올 때와 지난주 4주차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기간 총량이 21,000밀리언에서 25,000밀리언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만 4,000밀리언 싹쓸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도 7,200밀리언에서 8,000밀리언으로 비중 증가는 했지만 비트코인보다는 확실히 매수 총량이나 비중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모아놓은 멀티에셋도 2,900밀리언에서 3,000밀리언으로 약간 증가, 숏포지션은 137밀리언에서 112밀리언으로 감소를 했고요. 개별 알트코인들 보면 라이트코인 148밀리언으로 증가했고 솔라나는 47밀리언에서 52밀리언, 리플은 50밀리언으로 3주차 48밀리언보다 2밀리언 기관들이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하고 리플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데 리플은 일부 기관들이 홀딩은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리플 제외한 메인 알트코인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솔라나 비중을 약간은 더 늘린 듯 하고요. 그리고 에이다는 변동 없고 트론은 1밀리언 증가에 그쳤는데 전체적으로 기관들 코인 투자 비중이 이더리움 리플이 아니고 비트코인에 더욱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소알트 대표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 1월 저점 찍고 반등은 한 상태이지만 3월 5월 매물대 매우 두텁기 때문에 빠르게 돌파 못하고 매물대 맞고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23,000원 가격에서 가격 반등 나오고 24,000원 지켜는 주고 있지만 나스닥이 힘없이 빠지면 알트코인도 추가 조정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2019년 7월 연중 금리 인하 전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당시에도 이더리움 비트코인하고 같이 상승했지만 다시 조정받고 한 달 정도 횡보하다가 비트코인 상승에 이전 매물대 뚫는 이더리움 클래식 큰 상승이 났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저점 찍은 듯 보이지만 빠른 반등보다는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조정받고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기관들 올해 3월부터 움직임을 보면 5월 1주차부터 22,000밀리언으로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6월 3주차 본격 반등 시작할 때까지 비트코인은 조금씩 비중을 줄였고요. 하지만 매도량이 500밀리언 정도로 단타로 접근했고 기본적으로 21,500밀리언 이상은 비트코인을 홀딩을 했습니다. 3월 2주차 실리콘밸리 중소은행 파산 났을 때 16,000밀리언보다는 확실히 기관들 홀딩량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지난주 4주차에 블랙락 ETF로 상승 호재 확실해지니까 25,000밀리언에서 기관들 비중이 급증을 했습니다. 4월 2주차 비트코인 31,000달러 갔을 때와 거의 비슷한 기관들 비중인 거죠. 그러면 4월 2주차하고 기관들 알트코인 보유량 또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 9,000밀리언에서 8,000밀리언으로 감소, 라이트코인은 155밀리언에서 148밀리언으로 감소했고 솔라나도 73에서 52, 리플 52에서 50으로 감소, 에이다는 38밀리언에서 24밀리언으로 감소폭이 크고요. 그리고 가장 감소폭이 큰 코인은 트론으로 65밀리언에서 21밀리언으로 기관들이 트론 코인 거의 다 던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6월 2주차와 비트코인 가격은 비슷하지만 이더리움 기간 비중은 감소했고 알트코인 보유량도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리플은 감소는 했지만 52밀리언에서 50밀리언으로 감소폭이 다른 알트코인 비해서는 크진 않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